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조금 주춤한 가운데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이 정부가 9.1 대책을 통해서 예고했던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 후보지 인근, 그리고 또 GTX 노선 개발과 같이 뚜렷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 목표대로 시장이 움직여질지 앞으로의 향방이 참 궁금해집니다. 이런 부동산 투자의 맥을 짚는 법 저희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조찬우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전화번호는 02-2077-6354번이고요. 문자로도 간편하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02-577-78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뚝뚝 두드려주세요. 자, 오늘 대표님께서 부동산 투자자를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팁 준비해 오셨다고 해요. 대표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가장 고민하시는 것들이 과연 9.13 대책 이후에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13 대책 고강도의 대책이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로부터 지금 한 달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발표 이후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프 몇 개를 보여드리면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시장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9.13 대책 전후로 해서 한 달여 시간이 지났는데요. 자, 9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하루 거래량이 2,869건이었다가 이제 9월 14일 이제 그 대책이 발표된 이후부터 급감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급감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491, 500건이 채 안 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가격도 소폭 하락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9월 13일 대책 전에 완만한 곡선을 그리다가 13일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진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만 가지고 과연 폭락할 것인가, 물량이 쏟아질 것인가, 과연 그런 건지 한번 제가 한 가지 따져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호가가 한 1억 정도 빠진 단지도 물론 있습니다.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렇고요. 지금 76제곱미터의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가 17억대 중반대,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면적의 전용 면적이 5천만 원 정도 하락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보다는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황은 왜 그러냐면 보유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매물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지만 쏟아지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 이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정부의 예측과 달리 정부는 9.13 대책에 고강도의 양도세, 중과세를 매기면서 많은 고가 아파트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유세와 양도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매물을 쏟아낼 걸로 그렇게 예측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하면서 보유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서 위쪽에 있는 그래프의 거래량이 줄었던 것들은 매수세가 감소한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은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물건들이 시장에서 없어졌고 대부분의 보유자들이 보유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외곽 지역의 상황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특히나 광명 같은 지역,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도 많아졌지만은 호가가 오히려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과 상반되는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기권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은 오히려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또한 체크 포인트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남권의 일부 이제 소폭 조짐은 보이고 있지만 대폭적인 집값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정리를 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시장은 그런데
서울의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의 상황 어떤지 이거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 현재 최근 9월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지금 완만하게 가다가 3월의 그래프를 보면 급등한 상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지 이때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4월 1일부터 바뀐 내용이 있겠죠. 이제 단기임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경우에 혜택을 줬던 것들이 많죠. 물론 당연히 취득세 감면에 대한 혜택은 있었지만은 제일 컸던 게 양도세 중과 배제 그리고 부동산 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에 대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 1일부로 이게 종료가 되면서 준공공임대 보유기간 의무 보유기간 8년에 준공공임대로 등록을 해야만 앞서 말씀드린 혜택을 준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래프에 이렇게 급등했던 그런 상황을 3월 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때 집을 사셨다는 얘기거든요. 등기를 내셨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9월 달 9월 13일 대책이 나온 이 시점의 그래프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아파트는 거래량이 급감을 했는데 이곳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급증했습니다. 5천 건이 넘는 다세대의 매매 기록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독 같은 경우도 1,600건, 6개월 내 최고치를 지금 경신했다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실 때,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고가 아파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보유세 강화, 양도세 중과 이렇게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단독이나 소형 주택들은 세에 대한 부담,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쪽으로 투자자로 지금 쏠림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 풍선 효과가 마치 이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시장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정부에서는 추가 대책을 내놨죠. 3억에서 6억 사이 종부세 과표 구간을 신설을 했었고 그리고 다주택자한테 추가 과세를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3억 이하 종부세 인상률이 0.1%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주택, 소형주택이라고 하면 다세대 주택이 주류를 이룰 건데요. 그쪽으로 투자자들이 보유하면서 부담이 적은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볼 때 단독주택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또한 실거래가 상승률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도 주목해 보셔야 될 텐데요. 55.4%에서 48.7%를 왜 하락을 했나? 이거는 집값 상승률 대비 집값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 주택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변수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사실 여야 간에 상당한 지금 마찰을 겪고 있는 종부세 문제가 있습니다. 고강도 대책으로 지금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의 3.1% 고강도의 종부세안을 관철시키겠다. 여당의 입장이고요. 야당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관철될 것인지에 따라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향방이 바뀌게 될 것으로 이렇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1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물론 지금 대출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집을 사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현금의 보유량이 더 많아졌지만은 금리가 인상된다면 사실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30만 호의 공급 대책. 이것도 또한 마찰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마찰이 있고 경기권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급과의 문제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와 지금 정부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할 때 연말까지는 지금 관망세로 갈 걸로 보시는 것이 당연할 것 같고요. 쏟아지는 물량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격 폭락도 없을 걸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집을 사고자 계획하시는 분들은 급매물이 싸게 나올 걸로 기대하시기보다는 정말 실거주 목적에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 목적에 나한테 맞는 상품을 찾을 건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부세 인상안이 통과되더라도 사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9월에 과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올해 발표가 돼도 실제로 과세가 되는 건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는
관망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또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정말 속도감 있게 서울시와 경기도와 이렇게 잘 타협을 맺어서 진행이 될 것인지가 최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13 대책, 그 앞서 8.2 대책, 수많은 대책들을 쏟아내는 이유는 집값 잡기였었죠. 지금 이제 보유세를 강화를 하고 양도세를 중과를 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시켜서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겠다. 이렇게 정부 입장이 그러니까요. 이런 때에 이렇게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절세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집을 사더라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다면 당연히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9.13 대책이 발표된 지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아파트와 주택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짚어주셨고요. 앞으로의 향후 전망까지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 궁금증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1대1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방송국으로 아래에 나오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1대1 상담을 제가 선호하는 이유는 고객마다 투자 환경이 다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성격과 이게 대출금인지 아니면은 여유자금인지에 따라서 내가 또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 따라 지역을 선정을 할 수가 있고 그 지역에 따라 내가 생활자금으로 월세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시세차익에 더 비중을 두고 싶은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나서 물건을 추천드리는 게 순서라고 보기 때문에 1대1 상담 많은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요. 이번에는 대표님께서 엄선해오신 핫한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 정보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정보는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 2분 거리로 2018년 8월 완공되었고요. 오늘 6층 건물에서 6층으로 노열층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으로 다세대 주택이네요. 신분당선 양재 신내신역에서 도보 7분 거리로 2018년 11월 준공 예정이고요. 6층 건물 중 2층에 자리했습니다. 네, 오늘 강동구 암사동 그리고 지금 서초구 양재동인데 우리 강동구 암사동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제가 두 개의 물건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물건의 핵심 키워드는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맞게 절세할 수 있는 소형주택에 포커스를 맞춰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암사동으로 지금 가볼 건데요. 지금 현재 물건의 입지 지금 보고 계시고요. 이제 지하철역으로 보자면 8호선이 되겠죠. 암사역에서 도보 2분 거리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입지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여건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교육여건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본 물건지 주변으로 정말 수많은 학교가 있는 것들을 아주 쾌적한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옆에 학교들의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지가 속해 있는 강동구 지역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 쾌적한 녹지 환경일 것 같습니다. 강동구 전체 면적의 47%가 녹지이기 때문에 녹지 비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그리고 광나루 한강 시민공원이 40만 평이 되기 때문에 한강과 인접한 초역세권에 아주 메리트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일단 교통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동구가 요즘 이렇게 핫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많은 개발 사업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발 호재를 너무 많아서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데요. 네. 자, 페이지로 넘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개발 호재를 보자면 교통 여건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들은 지하철 연장 구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위에 보면 9호선 연장에 대한 그림도 나오고 있고요. 자, 아래쪽은 5호선 그리고 옆에 쪽은 8호선인데요. 본 물건지가 위치해 있는 암사역 같은 경우는 8호선입니다. 이 8호선은 지금 현재 연장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지금 전체 구간이 지금 개통이 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본 물건지가 속해 암사역에 지금 현재 종착역이지만 남양주 별내까지 노선이 확정이 된다면 별내에서 잠실까지 단축 시간이 17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37분에 가던 것을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단축되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본 물건지가 지난 암사역이 더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9호선 같은 경우에도 3단계 구간이 올해 말에 개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5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 정도면은 1단계 미사지구까지의 그 구간이 개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지하철의 모습을 왜 보여드리냐면 그만큼 강동구 지역에 수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걸로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지하철 3개 노선이 한 개 구 안에서 연장이 되고 있다는 것들은 이 지역의 가치가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질 거라는 거 그렇게 충분히 포커스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여건 개선 중에 또 하나 큰 호재가 지금 이제 고속도로의 모습인데 상일 IC에서부터 제2경부고속도로 정확한 명칭은 이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2025년에서 27년 사이 완공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공사에서 직접 사업 시행자로 나섰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더 단축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핫한 중요한 호재가 있다면 이쪽에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의 개발 계획과 그리고 엔지니어링 산업단지의 개발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는 매머드급의 총 경제 유발 효과가 9조 5천억 정도에 이르고요.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가 32,000명 정도에 이른 아주 큰 사업입니다. 이쪽에 컨벤션 센터나 호텔, 유통시설, 대형 백화점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케아의 입점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이제 토지 보상 문제를 조금 지금은 시일에 걸리고 있지만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라서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링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 공장이 세계 최대 규모로 증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호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로 본다면 이 물건지 주변으로 수많은 주공 아파트 이주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강동구의 소식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밝다 이렇게 호재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호재들이 참 많이 산적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물건이 지난 8월 완공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물건이에요. 건물은 또 어떤 모습이고 가격의 메리트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건물 이제 외관의 지금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모습과 전면을 통유리로 지금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주 시야가 넓게 잘 확보가 될 것이고요. 내부가 복층형으로 설계가 됩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빠르게 보여드릴 건데요. 내부에 깔끔하게 지금 마감된 상태를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복층형으로 해서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옵션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다 들어가고 32인치 TV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천정고가 4.5m 정도 이르는 위에 상층부의 천정고 1.55m라면 일반적인 복층 오피스텔보다 상당히 더 높은 그런 천정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가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2억 1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예상 금액이 1억 9천만 원, 그렇다면 실투자 금액 2천만 원으로 전세로 매입을 하실 수가 있고 월세 가능 금액은 보증금 1,075만 원 정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8천만 원이기 때문에요. 수요에 맞게, 기호에 맞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가 참 밝은 곳입니다. 강동구 암사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강동구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서초구 물건입니다. 여기는 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양재동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 속에 아주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 저평가된 지역, 대규모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그리고 인구 유입이 상당수 기대되는 지역 핵심 포인트입니다. 양재동 다세대 주택 입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 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쾌적한 이제 교육 환경과 녹지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언남 중고등학교, 매원 초등학교, 포유초등학교, 국악고등학교까지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자랑이라고 한다면 아주 쾌적한 녹지인데요. 7만 8천 평의 양재 시민의 숲이 가까이 있고 양재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주지로서 최고 입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평가 지역이니만큼 앞으로의 또 호재도 많을까요? 네, 개발 호재도 사실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의 아주 무궁무진한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강남 순환 고속도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 여건이
이제 제일 중요할 텐데요.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양재로의 진출입이 정말 많아졌다는 것,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 때문에 이쪽에 인구 유입이 더 많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영종도 국제공항에서 이제 단축 시간, 강남까지 1시간 정도를 단축시켰다는 것이 양재동 지역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주 큰 호재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대가 되는 사업은 위례 과천선의 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건지가 속해 있는 양재 시민숲역이 더블 역세권을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3차 국가종합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 주도하에, 국토부 주관하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기대가 될 만한 호재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핫한 소식이라면 양재 테크시티 조성이 되겠죠. 이제 4개 권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R&CD 코어 권역, 도시지원 복합 권역, 지식기반 상생 권역, 지역특화 혁신 권역.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물건지가 속해 있는 지역특화 혁신 권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R&CD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종상향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 200% 정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350% 정도 이상으로 종상향이 될 것이고 1,000개 이상의 이제 그 기업체가 이쪽으로 유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양재동의 기대가치 더 두고 보시면은 충분히 기대하실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은 곧 완공이 돼요. 완공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네, 내부 지금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지금 외관의 모습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깔끔하게 지금 2동을 지어서 1동은 이미 다 완료가 되었고요. 마지막 1동, 지금 이제 쌍으로 이룬 1동, 지금 마지막 물량입니다.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물건의 지금 실제 모습인데요. 내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지금 대리석 느낌의 폴리싱 타일로 마감을 할 거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분리형 원룸입니다. 방 하나에 거실 나오는 분리형 원룸의 형태인데요. 이제 거실의 기능, 방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또한 불량 원룸이기 때문에 옵션도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에어컨은 천정의 매립형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게 주거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가격 정보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2억 8,500만 원, 전세 가능 금액 2억 3,500만 원, 월세는 3천에 80만 원 예상할 수가 있고요. 대출 원하시는 분들은 9천만 원, 그리고 전세 를 가지고 투자하실 때는 5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이 핫한 지역에 양재동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 방문하셔서 지역도 돌아보시고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의 다세주택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찬우 대표님과 함께 이 부동산 투자 팁 그리고 알짜 지역 정보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